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밭에 꼭 이것을 넣어주셨으면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석회고토인데요. 제가 어제 봄이 오기 전 밭에 퇴비, 우박, 복합비료를 이때 이렇게 뿌려주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어찌 보면 봄이 오기 전에 뿌려줘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석회고토 부분을 빼놓고 영상을 촬영하였어요. 때마침 이와 관련해서 기량작용을 하는 비료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회고토를 뿌려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토양 검사는 또 무엇이고 정부에서 또 공짜로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조금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검사를 무상으로 진행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토양 산도에 따라서 석회고토를 넣어줄 수도 있고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석회고토를 넣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역별로 텃밭에서 흙을 일정 부분 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가서 토양 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역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공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pH 산도를 확인하고 석회고토를 넣어줄지 말지 이렇게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텃밭의 비옥도 정도와 그리고 어떤 작물을 두 작물로 심을 것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비료를 추가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을 올해에는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 토양검사 받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요.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 텃밭에 토양에 흙을 퍼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겉흙을 조금 걷어내주시고 속흙을 500g 정도 담아서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한 곳에서만 퍼가는 것이 아니라 총 3군데에서 흙을 퍼가지고 섞어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는 검사 결과를 받고 pH 산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석회고토를 3년에서 4년 사이에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나눠주기도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수령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석회고토가 텃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정부에서 공짜로 나눠주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토양에 뿌려주는 토양 계량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량 효과라고 해서 다른 비료와 섞어 사용하면 안 된다?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석회고토가 토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선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회고토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주의가 필요한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석회고토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작은 텃밭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석회고토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회고토가 토양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요.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토양 계량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농작물이 좋아하는 산도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이라고 해서 pH 6.5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농작물마다 모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pH 6.5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통 이렇게 토양 계량제를 넣지 않고 지속적으로 텃밭을 갖고 나갔다고 한다면 산성도가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밭 대부분이 pH 5.5 정도를 유지하는 밭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부분 석회고토를 정부에서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pH를 높여가지고 6.5 정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성화된 토양을 약산성 토양으로 바꿔주게 되면 작물의 생육 저하를 방지하고 작물이 잘 자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산성 토양에서는 인상, 칼슘, 마그네슘 등의 양분이 분유화돼서 작물에 흡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토양을 계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영양분이 잘 흡수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이 단단해지면서 물빠짐과 통기성이 좋아지는 역할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회고토가 토양의 미생물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렇게 석회고토를 뿌려서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텃밭 비옥도를 확실히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고토를 뿌려주게 되면 일부 병충해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뿌리국병이라든지 군액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병해를 막는 데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텃밭에 좋은 석회고토
뿌릴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다른 화학 비료와 사용했을 경우 기량작용이 발생해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또는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복합비료일 것 같아요. 복합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텃밭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화학비료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복합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질 성분과 석회질 성분이 만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해서 질소 성분이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석회고토를 뿌리면 pH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인산은 불용화돼서 작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회고토의 칼슘이 칼륨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비료와 석회고토를 함께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꼭 석회고토는 단독으로 사용해가지고 텃밭에 뿌려주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작물을 심기 한 달 전에 이 석회고토를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2주 정도 텀을 준 이후에 퇴비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 정도 텀을 준 이후에 복합비료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비료를 나눠가지고 또다시 밭을 갈아주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작물을 심기 한 달 전에 석회고토와 퇴비를 함께 뿌리고 밭을 1차적으로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두둑을 만든 이후에 상단에 뿌려가지고 레이크를 이용해서 두둑 상단에 펼쳐 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복합비료에 질소, 인산, 가리만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석회와 고토가 함유된 그런 복합비료가 있거든요.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복합비료에 석회와 고토가 함께 포함된 그런 복합비료를 구입해가지고 뿌려주게 되면 이와 같은 고민을 조금 덜 수가 있으니까요. 토양은 점점 산성화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산성화된 토양을 좀 더 개량해 주신 이후에 작물 심기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토양이 얼마나 개량되어 있고 그리고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은 물론이고 생육장에 또 확실히 줄어드니까요. 올해에는 잊지 말고 봄이 되기 전에 석회고토를 뿌리거나 또는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복합비료에 질소, 인산, 가리뿐만 아니라 석회고토도 일정 부분 포함된 비료를 이용해가지고 텃밭 가꾸기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